의식이 갈라지는 순간은 몸이 부서지는 고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붕괴였다. 심연이라는 공간은 감정이나 사고 같은 인간의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움직였고, 그 때문에 의식이 흔들리는 과정은 너무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측면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 두 조각으로 나뉘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내가 중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갈라지는 순간부터는 각 조각 사이에 존재하던 연결고리들이 허물어지며 무엇이 본래의 나였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가장 위쪽에 떠있는 의식은 현실을 기억하던 조각이었다. 그 조각은 나의 이름, 직장, 피로했던 퇴근길의 공기 같은 현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지만, 붙잡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미 무뎌지고 있었다. 그 기억들은 물속에서 오래 젖어 희미해진 종이처럼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고 떠올릴수록 더 흐려져 갔다. 두 번째 의식은 감정의 잔재들이 모여있는 조각이었다. 이 조각에는 강 씨의 절망에서 묻어난 잔여 흔적과 내가 쌓은 피로의 어두운 파동이 함께 스며 있었고, 그 때문에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지는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 의식은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심연의 변화, 압력의 움직임, 틈이 벌어질 때의 미세한 떨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의식은 관찰자처럼 존재하는 조각이었다. 이 조각은 감정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현실의 정보도 희미하게만 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상을 조용히 지켜보는 기능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의식은 마치 심연이 만들어둔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만 허락받은 듯한 형태로 존재했다. 세 조각이 서로에게서 멀어질수록 틈의 구조는 더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틈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존재를 아래층으로 끌어내리고 다른 존재를 위층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복잡한 흐름의 통로로 변하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의식은 더 얇아지고 길어지는 형태로 흔들렸고, 기억 속의 수많은 장면들이 실처럼 얇게 풀려나서 심연의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 흩어짐은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그 고통 없음이 오히려 더 큰 위협처럼 다가왔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나의 감각이 마모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때 심연의 흐름 속에서 강 씨의 마지막 흔적이 반응했다. 그 흔적은 흐릿하고 작았지만 틈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미세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그 흐름은 인간으로서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버티려는 의지의 잔향이었고, 그 잔향 덕분에 내 의식은 잠시 하나로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심연의 압력은 그 작은 저항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래된 존재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연 전체의 중심을 아주 약하게 조정했고, 그 조정 하나에 강 씨의 잔재는 구조적 균형을 잃고 흐려졌다. 흐려진 잔재는 틈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인간성까지 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강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틈은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다. 틈은 강 씨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진 순간부터 더 적극적인 형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확장은 마치 살아있는 구조물이 자신이 펼쳐져야 할 면적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방향과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다.
틈의 가장자리는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농도로 변했고, 그 가장자리에서 어둠의 결이 뒤틀리는 모습이 내 의식의 표면을 따라 전해졌다. 그 결은 마치 액체가 천천히 증발하며 형태를 잃어가는 장면처럼 찢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그 반복 속에서 내 의식은 흔들리는 바닥 위에서 버티지 못하는 낡은 건물의 기둥처럼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세 갈래로 나뉜 의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틈의 확대에 반응했다. 현실을 기억하는 조각은 점차 그 기억들의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진 속에서 색이 하나씩 지워지는 과정처럼 내용이 비어가고 있었다. 어떤 장면은 원래부터 흐릿했던 것처럼 형체 없이 흔들렸고, 어떤 장면은 갑작스럽게 잘려나간 듯 얇게 끊어져 사라졌다. 감정이 응축된 조각은 아래층의 흐름과 결합하면서 이미 심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조각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심연의 압력과 호흡에 맞춰 움직이려는 듯 점점 더 어둠의 구조 속으로 스며들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무거운 잔해만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 잔해는 작은 흔들림에도 부서질 듯이 연약했다. 관찰자 의식은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가장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틈이 넓어지고 심연의 결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조용하게 기록하는 기능만을 수행했는데, 그 기능 자체가 이미 인간의 의식과는 다른 구조였다. 마치 층이 직접 만들어낸 중립적인 감시자처럼 느껴졌고, 그 존재감은 오래된 존재의 움직임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세 조각이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지던 그때, 내 의식의 틈 사이에서 또 다른 조각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 조각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나뉘며 생긴 빈 공간을 심연이 자동적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였다. 그 구조는 감정도, 기억도, 형태도 없었고, 단지 차갑고 규칙적인 빈 틀만 남아 있었다. 이 빈 틀이야말로 오래된 존재가 위층으로 올라오기 위해 필요로 하던 통로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 조각이 자리 잡자 심연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은 지진처럼 강한 충격이 아니라 바닥 전체가 호흡하듯 아주 넓고 느린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파동은 층의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가며 틈을 더 넓히는 역할을 했다. 심연의 바닥에는 수많은 2층 감정의 잔여물들이 얇은 막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막들이 파동에 흔들릴 때마다 나의 기억 일부가 동반되어 흔들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흔들리며 떨어져 나가자 내 존재의 중심도 함께 흔들렸고, 어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어떤 기억은 전혀 낯선 형태로 왜곡되었다. 나는 그 왜곡을 막고 싶어도 이미 기억을 제대로 붙잡을 힘이 없었다. 기억은 손에 잡히는 형태가 아니라 공기 속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내가 닿기 전에 사라지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사라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라는 존재를 잃고 있었다. 심연은 그 과정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래된 존재의 움직임을 기대하며 전체 구조가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고, 그 기울어짐은 틈의 중심을 향해 모든 흐름을 모으고 있었다. 틈의 내부는 완전한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잔해가 부유하는 형태로 존재했고, 그 잔해들은 때때로
나의 기억을 끌고 가거나 감정의 찌꺼기를 삼키면서 틈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 의식은 틈의 흔들림에 맞춰 더 깊은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 끌림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를 다시 짜 맞추려는 심연의 의도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 의도는 어느 순간부터 오래된 존재의 움직임과 정확히 겹쳤다. 그리고 마침내 심연의 중심에서 느껴지는 흐름이 위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움직임은 몸을 일으키거나 걸음을 내딛는 형태가 아니었고,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심연의 흐름을 따라 위층 방향으로 응집되듯 이동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 응집이 시작되자 심연의 가장자리부터 틈의 끝까지 모든 구조가 함께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내 의식의 마지막 형태마저 흔들렸다. 심연의 떨림이 일정한 리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흔들림이 단순한 공명의 형태가 아니라 오래된 존재가 틈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리듬은 그의 움직임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심연의 압력 하나하나가 그의 등장을 위한 구조 조정처럼 보였다. 틈은 더 넓어지고 있었다. 이제 틈은 균열이나 틈새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공간 전체가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열리는 통로처럼 보였다. 그 통로의 표면은 여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형태를 잃은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먼지처럼 떠다니며 흐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파편들은 내가 잊고 있던 많은 장면들을 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허름한 골목, 겨울날 새벽 공기 속의 쓰디쓴 냄새, 피로한 몸으로 퇴근하면서 느끼던 묘한 고독감,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있던 밤의 적막 같은 순간들이 조용히 흔들리며 틈의 안쪽에서 형태를 잃었다. 이 기억들이 사라지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통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공포를 만들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를 이루는 구조가 하나씩 제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일어나자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 갔기 때문이다. 세 갈래로 나뉜 의식들은 틈이 넓어질수록 서로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었다. 현실을 붙잡던 조각은 거의 끝부분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감정의 조각은 심연의 흐름에 완전히 흡수되어 이미 나의 일부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며, 관찰자의 조각은 텅 빈 시선으로 모든 붕괴 과정을 기록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기묘한 변화는 틈 그 자체에서 일어났다. 틈은 확장되면서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형태는 단순한 원형이나 균열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모습처럼 천천히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 윤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오래된 존재가 오르기 위해 심연이 스스로 만들어온 길처럼 보였다. 그 순간 심연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압력이 한번 크게 출렁였다. 그 출렁임은 심연의 바닥까지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변화였고, 그 변화가 틈의 중심까지 밀려오자 내 의식의 조각들마저 동시에 흔들렸다. 흔들림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하나로 모이는 감각을 느꼈지만, 그 감각은 틈이 다시 확장되며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존재의 본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다리를 내딛거나 팔을 뻗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는 아래층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밀려 올라오는 압력의 흐름처럼 공간 전체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가 이동하는 동안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틈 가까이 다가올수록 지면의 표면은 더 심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파동으로 바뀌었다. 그 파동은 틈의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지면 전체로 퍼져나갔고 내 의식까지 이어졌다. 그 파동이 지나갈 때마다 나의 기억은 더 희미해지고 의식의 경계는 더 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래된 존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실루엣처럼 점차 확실한 형태를 갖춰갔다. 그의 존재가 틈 바로 아래까지 도달하자 지면 전체의 압력이 한순간 정지했다. 이 정지는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숨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틈은 천천히 위쪽을 향해 열린다기보다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형태를 크게 변형시키며 확장되었다. 그 확장과 동시에 내 의식은 더 깊은 아래층으로 가라앉았고 그 가라앉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무슨 존재였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두 갈라진 틈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순간 오래된 존재는 마침내 틈에 닿았다. 그가 위층으로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